그날도 막차였어요. 그 사람이 제 옆에 앉기 전까지는 평범한 밤이었죠. 저는 매일 밤 11시 50분 막차를 탔습니다. 회사에서 집까지는 내 정거장, 그리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거리였어요. 하지만 그 짧은 시간이 저에게는 하루 중 가장 긴 시간처럼 느껴졌죠.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어둠 속에서 저는 늘 같은 생각들을 했습니다. 이혼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집에 돌아가는 발걸음은 무거웠어요. 텅 빈 현관, 켜놓고 간 작은 조명 하나만이 저를 맞아주는 집이었으니까요. 25에 결혼해서 50이 되도록 함께 살던 남편이 떠난 후 저는 마치 반쪽짜리 인생을 사는 것 같았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회사에 가고 같은 시간에 집으로 돌아오는 일상이 무의미하게 반복되었죠. 막차 안은 항상 조용했어요. 피곤에 지친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졸고 있거나 스마트폰 화면만 바라보며 하루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그런 사람 중 하나였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 어둠 속을 흘러가는 불빛들을 바라보며 내일도 오늘과 같은 하루가 될 거라는 생각에 한숨을 쉬곤 했죠. 가끔은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혼자 살아야 할까? 누군가 저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 말이에요. 회사에서도 저는 늘 혼자였어요. 동료들과 어울리기보다는 업무에만 집중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혼자 간단히 때우고 퇴근 후에도 누구와 약속을 잡는 일은 거의 없었죠. 친구들은 대부분 가정이 있어서 바쁘고 저처럼 혼자 사는 사람들과는 어느새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루 종일 누구와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지 못하는 날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평소보다 막차가 조금 더 붐볐어요. 저 옆자리에 누군가 앉는 기척이 느껴졌죠. 고개를 돌려보니 단정한 회색 코트를 입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나이는 저와 비슷해 보였고 온화한 인상이었어요. 그는 조용히 앉아서 손에 든 책을 읽고 있었는데 표지를 살짝 봤더니 시집이었습니다. 요즘 막차에서 시집을 읽는 사람을 보다니 신기했어요. 저도 젊었을 때는 시를 좋아했었거든요. 대학생 때는 시집을 들고 다니며 좋아하는 구절의 밑줄을 그어가며 읽곤 했었죠. 결혼하고 아이들 키우느라 바쁘다 보니 언제부턴가 책과도 멀어졌었는데 말이에요. 그 사람이 페이지를 넘기는 소리가 막차의 규칙적인 진동 소리와 어우러져 묘하게 편안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온함이었어요. 그 사람은 집중해서 책을 읽고 있었지만 가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그리움 같은 감정이 스쳤어요. 저와 같은 외로움을 품고 사는 사람이라는 직감이 들었죠. 혼자 사는 사람들만이 갖는 특별한 분위기가 있거든요. 제 정거장이 다가왔을 때 그 사람도 함께 일어났어요. 우연의 일치인지 같은 곳에서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지하철 출구까지 가는 동안 저는 자꾸 그 사람을 의식하게 되었어요. 걸음걸이도 차분했고 뒷모습에서 느껴지는 분위기가 어딘지 쓸쓸해 보였거든요. 집에 돌아와서도 그 사람 생각이 났어요. 시집을 읽던 그의 옆모습이 자꾸 떠올랐죠. 오랜만에 누군가에 대해 궁금함을 느꼈다는 게 스스로도 신기했습니다. 혹시 내일도 같은 막차를 탈까 하는 기대감까지 들었어요. 다음 날 저녁 저는 평소보다 일찍 회사 일을 마쳤습니다. 그런데도 막차 시간까지 기다렸어요. 왜 그랬는지 스스로도 모르겠더군요. 혹시 어제 그 사람을 다시 볼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었나 봅니다. 막차에 올라타니 어제와 같은 자리가 비어 있었어요. 저는 자연스럽게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어요. 마음 한구석에서는 기대하고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 기대하지 말자고 스스로를 달랬죠. 그런데 놀랍게도 두 번째 정거장에서 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어제와 같은 회색 코트를 입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손에 신문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잠깐 저를 보더니 옆자리에 앉았어요. 어제와 똑같은 자리였죠.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설렘을 잊고 살았던 걸까요? 한두 정거장을 지나는 동안 저희는 아무 말 없이 각자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사람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요즘 날씨가 참 쌀쌀하네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거든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낮지도 높지도 않은 듣기 좋은 목소리였습니다. 네, 그러게 말이에요. 벌써 가을이 깊어가는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대답하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낯선 사람과 나누는 대화였는데도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가웠어요. 어제도 이 시간 막차를 타셨던 것 같은데 매일 이렇게 늦으시나 봐요. 그가 또 말을 걸었습니다. 저를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이 놀라웠어요. 평범한 중년 여성인 저를 말이에요. 네, 회사 일이 좀 많아서요. 선생님도 매일 이 시간이신가요? 비슷해요. 저도 일이 늦게 끝나는 편이라서요. 그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미소가 참 따뜻해 보였어요. 주름이 조금 있는 얼굴이었지만 그 주름들이 오히려 인생의 깊이를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와 비슷한 나이 또래의 남자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말을 걸어온 것이 언제적이었는지 기억나지 않았죠. 대화는 거기서 끝났지만 그 짧은 시간이 저에게는 특별했습니다. 누군가와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이 이렇게 따뜻한 느낌을 주는 것이었나요? 결혼 생활 마지막 몇 년간은 남편과도 이런 자연스러운 대화가 없었었거든요. 서로 할 말만 하고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관계였었죠. 제 정거장에 도착했을 때 그 사람도 다시 함께 일어났어요. 지하철에서 내려 개찰구를 지나는 동안에도 저희는 나란히 걸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발걸음이 맞춰지더군요. 출구 앞에서 그가 말했어요. 내일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간단한 인사였지만 그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대답했죠. 선생님도 편안한 밤 되세요. 집으로 가는 길에 저는 계속 웃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자연스럽게 웃어본 적이 없었는데 말이에요.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이 어제보다 밝아 보였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나눈 따뜻한 대화 한마디가 이렇게 큰 힘이 되는 줄 몰랐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서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습니다. 내일 막차 시간이 기다려졌어요. 혹시 또 그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까 하는 기대감으로 말이죠. 이런 설렘을 느낀 것이 정말 오래된 일이었습니다. 그 다음 주부터 저희의 만남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그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날씨 이야기로 시작했던 대화가 점점 길어지기 시작했죠. 어느 날 그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댁은 어느 쪽이세요? 매번 저와 같은 곳에서 내리시는 것 같은데요. 아, 역 근처 아파트에 살아요. 선생님도 이 근처이신가 보네요. 이렇게 조금씩 서로에 대해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깊은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서로의 외로움을 느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공감대 같은 것이었을 거예요. 그 사람의 옆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흰머리가 세월의 흔적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손등에도 나이를 짐작할 수 있는 주름들이 있었지만 여전히 정갈하고 깨끗한 손이었습니다. 그의 모든 모습에서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의 흔적이 느껴졌어요. 며칠이 더 지나자 그는 제게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씩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넘게 한 회사에서 일했다는 것, 작년에 퇴직했다는 것, 지금은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는 것들이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허전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일에 매진하며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할 일이 없어졌을 때의 그 공허함을 저도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저 역시 제 이야기를 조금씩 털어놓게 되었어요. 이혼 후 혼자 살고 있다는 것, 처음에는 자유로워서 좋았지만 시간이 지나니 외로움이 더 크다는 것들 말이에요. 그는 제 말을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동정하는 눈빛도 판단하는 시선도 없었어요. 그냥 담담하게 받아들여 주었죠. 어느 날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도 아내를 잃고 나서 몇 년간은 정말 힘들었어요. 혼자 사는 것도 익숙해지기까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그가 호랍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이유로 혼자가 된 사람들이었지만 외로움이라는 공통된 감정을 나누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인지 더욱 서로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어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공감대가 있었어요. 막차 안에서 나누는 짧은 대화였지만 저에게는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어 있었어요. 회사에서 일하는 동안에도 저녁 막차 시간이 기다려졌습니다. 그 사람과 마주 앉아 있을 때면 하루의 피로와 스트레스가 눈 녹듯 사라지는 느낌이었거든요. 그의 존재 자체가 저에게는 큰 위안이 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용기를 내서 물어봤습니다.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계속 선생님이라고만 부르기가 좀 어색해서요. 저는 김민수라고 합니다. 편하게 민수 씨라고 불러주세요. 이름을 나누고 나니 더욱 가까워진 느낌이었습니다. 민수 씨라는 이름이 그의 온화한 성격과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가 제 이름인 지연 씨를 부를 때의 따뜻한 목소리가 좋았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제 이름의 소중함을 다시 느끼게 해주었거든요. 그날부터 저희는 서로의 이름을 불러가며 대화했습니다. 같은 칸, 같은 자리에서 만나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되었어요. 혹시 민수 씨가 오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들었지만 다행히 그는 매일 나타났습니다. 저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다르게 느껴졌어요. 민수 씨와 이름을 나눈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그날은 유독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막차 창문에 빗방울이 흘러내리는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집에 가서 혼자 보낼 저녁 시간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민수 씨도 평소보다 조용해 보였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빗소리와 함께 흘러가는 막차 안의 정적이 묘하게 편안했습니다. 이런 고요한 순간들이 저에게는 소중했거든요.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서도 말을 하지 않아도 되는 편안한 말이에요. 정거장에 도착해서 지하철에서 내리니 비가 더욱 세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우산이 없어서 당황했어요. 아침에 분명 날씨 예보를 확인했는데도 깜빡하고 우산을 안 가져왔거든요. 민수 씨도 마찬가지인 것 같았습니다. 저희는 지하철 출구에서 잠시 머뭇거렸어요. 비가 참 많이 오네요. 우산이 없으시군요. 민수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네, 아침에 맑았어서 안 가져왔어요. 조금 기다리면 그칠까요? 그런데 비는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세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죠. 그때 민수 씨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근처 카페에서 비가 그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게 어떨까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막차에서 만난 인연이지만 카페에서 따로 만나는 것은 좀 다른 의미일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 빗속에서 그냥 헤어지기는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민수 씨와 좀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어요. 네, 좋아요. 근처에 카페가 있나요? 역 앞에 조용한 곳이 하나 있어요. 거기서 잠깐 비를 피해요. 저희는 함께 작은 카페로 향했습니다. 늦은 시간이라 손님이 많지 않았어요. 구석진 자리에 앉아서 따뜻한 차를 주문했습니다. 막차 안에서와는 다른 분위기였어요. 더 가까이에서 민수 씨를 바라볼 수 있었고 그의 목소리도 더 선명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카페의 따뜻한 조명 아래에서 본 민수 씨는 더욱 온화해 보였어요. 그는 차를 마시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퇴직 후의 생활이 어떤지, 도서관에서 하는 자원봉사가 얼마나 보람 있는지, 그리고 가끔 느끼는 외로움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저도 제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들려드렸습니다. 결혼 생활 마지막 몇 년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혼 후 처음에는 해방감을 느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공허함이 더 커졌다는 것들 말이에요. 민수 씨는 제 말을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중간에 끼어들거나 성급하게 조언하려 하지 않았어요. 지연 씨, 혼자 사는 것도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처음에는 아내 없는 집이 너무 적막했는데 지금은 나만의 시간을 갖는 것도 소중하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그의 말에는 깊은 위로가 담겨 있었어요.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같은 경험을 해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진심 어린 이해였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누군가에게 이런 공감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시간이 어떻게 지났는지 모르겠더군요. 어느새 비도 그쳤고 카페 안에는 저희만 남아 있었습니다. 민수 씨가 시계를 보며 말했어요. 벌써 이렇게 늦었네요. 집에 가셔야겠어요. 아쉬웠지만 헤어져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카페를 나오며 저는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정말 좋았다고 생각했어요. 막차에서의 짧은 대화로는 알 수 없었던 민수 씨의 깊은 면을 보게 되었거든요. 오늘 정말 좋은 시간이었어요. 비 덕분에 이런 기회가 생겼네요.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민수 씨도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저도 그래요. 지연 씨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카페에서의 만남 이후로 저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민수 씨였어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 그는 어떤 하루를 보내고 있을까 하는 궁금함으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도 자꾸 시계를 확인하게 되었어요. 퇴근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이런 감정을 느낀 것이 정말 오래된 일이었거든요. 젊었을 때도 이렇게 누군가를 기다리는 마음이 이토록 간절했던가 싶을 정도였어요. 막차에서 민수 씨를 만날 때마다 저는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책을 읽을 때 미간을 살짝 찌푸리는 습관이라든지, 웃을 때 눈가에 생기는 잔주름이라든지 하는 작은 것들이 저에게는 소중했어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민수 씨도 저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조금이라도 피곤해 보이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고 기분이 좋아 보이면 함께 미소를 지어 주었습니다. 그의 그런 배려 있는 모습들이 저의 마음을 더욱 흔들리게 만들었어요. 어느 날 저는 감기에 걸려서 목소리가 쉬어 있었습니다. 막차에서 민수 씨와 인사를 나누는데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목감기에 걸리셨나 봐요. 많이 아프세요? 민수 씨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진심 어린 염려가 느껴졌어요. 괜찮아요. 환절기라 그런 것 같아요. 집에 가서 따뜻한 차 드시고 푹 쉬세요. 무리하지 마시고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저에게는 커다란 위로였습니다. 오랫동안 아플 때 누군가 걱정해주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혼자 살다 보니 아파도 혼자 이겨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누군가 염려해주는 마음을 받으니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다음 날 민수 씨는 손에 작은 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제 목이 아파 보이셔서 목에 좋다는 차를 하나 준비했어요. 괜찮으시면 드셔보세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를 위해 직접 준비해 온 것이었거든요. 그 작은 정성이 저에게는 너무나 감동적이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이런 것까지 신경 써주시다니. 별것 아니에요. 빨리 나으셨으면 해서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 민수 씨가 준 차를 우려 마셨습니다. 따뜻한 차가 목을 타고 내려가면서 몸과 마음이 모두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차 맛도 좋았지만 무엇보다 그의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따뜻한 배려를 받아본 적이 없었는지 모르겠더군요. 그 이후로 저는 민수 씨에 대한 마음이 더욱 깊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막차에서 만나는 인연 이상의 감정이 생기고 있었어요. 혹시 이것이 사랑이라는 감정일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이런 설렘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어요. 막차 속 풍경도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외롭고 쓸쓸한 공간이 아니었어요. 민수 씨와 함께하는 따뜻하고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야경들도 아름답게 보였고 막차의 규칙적인 소리도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어요. 어느 날 저는 거울을 보며 놀랐습니다. 언제부턴가 제 얼굴에 생기가 돌고 있었거든요. 주변 사람들도 제가 밝아졌다고 말했어요. 혼자 사는 지 3년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변화였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리고 누군가에게 기대받는다는 느낌이 저를 이렇게 바꿔놓은 것 같았어요. 민수 씨와의 만남은 이제 저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와 함께하는 시간들이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만들어 주었어요. 이런 감정을 다시 느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민수 씨와 가까워진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그날은 회사에서 오래된 서류들을 정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인사부에서 과거 직원들의 이력서와 퇴직 관련 문서들을 분류하라고 했거든요. 저는 별 생각 없이 그 일을 하고 있었어요. 두꺼운 파일들을 하나씩 넘기며 정리하던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제 손이 멈췄어요. 익숙한 이름이 눈에 들어왔거든요. 김민수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동명이인이겠거니 했어요. 민수라는 이름이 흔한 이름이니까요. 하지만 생년월일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이가 정확히 일치했어요. 그리고 주소도 민수 씨가 말했던 그 근처였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더 자세히 살펴봤는데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바로 제가 매일 만나는 그 민수 씨였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서류를 더 보니 민수 씨의 직급과 담당 업무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는 저희 회사의 고위 간부였고 3년 전 대규모 구조조정을 진행했던 팀의 책임자 중 한 명이었어요. 바로 그때 저도 퇴직 권고를 받았었거든요.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3년 전 그 힘들었던 시간들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25년간 성실하게 일했던 회사에서 갑작스럽게 퇴직을 권유받았을 때의 그 충격과 배신감 말이에요. 당시 저는 아직 이혼 전이었는데 직장을 잃는다는 불안감과 가정의 불화가 겹쳐서 정말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때 구조조정을 발표했던 간부들의 얼굴이 어렴풋이 기억났어요. 차가운 표정으로 회사의 어려운 상황을 설명하며 직원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한다고 했던 그들 말이에요. 민수 씨도 그 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저를 포함한 수많은 직원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자리에서요.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가 바닥에 떨어져도 줍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지난 한 달간 민수 씨와 나눈 모든 대화들이 되돌아왔어요. 그의 따뜻한 미소, 배려 깊은 말들, 저를 걱정해주던 눈빛들, 모든 것이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혹시 민수 씨가 저를 기억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 모르고 있는 걸까요? 구조조정 당시에는 워낙 많은 직원들이 대상이었으니 개별적으로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인생을 바꾼 중요한 사건이었거든요. 그날 오후 내내 저는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민수 씨 생각만 났어요. 그와 함께했던 따뜻한 시간들과 과거의 아픈 기억들이 머릿속에서 뒤섞였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퇴근 시간이 다가왔을 때 저는 막차를 탈지 말지 고민했어요. 민수 씨를 마주한다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아무것도 모르는 척해야 할까요? 아니면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할까요? 마음이 무겁고 복잡했습니다. 결국 저는 그날 막차를 타지 않았어요. 대신 일찍 퇴근해서 버스를 탔습니다. 민수 씨가 저를 기다리고 있을 텐데 하는 미안함도 있었지만 당장은 그를 마주할 용기가 없었거든요. 너무 갑작스러운 사실이었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민수 씨에 대해 어떤 감정을 가져야 할지 몰랐어요. 지난 한 달간 쌓아온 따뜻한 감정들이 한순간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현재의 마음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잠들기 전까지 저는 수없이 생각했습니다. 민수 씨는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했을까요?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을까요? 아니면 단순히 회사의 이익만을 생각했던 걸까요? 답을 알 수 없는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민수 씨와의 관계를 어떻게 할지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과거에 얽매여 현재의 소중한 인연을 포기할 것인지 아니면 과거를 넘어서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갈 것인지 말이에요. 그 다음 날부터 저는 막차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러 야근을 하거나 다른 교통편을 이용했어요.
민수 씨를 마주하기가 두려웠거든요. 과거의 상처가 되살아나면서 그에 대한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회사에서 늦게까지 남아있으면서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민수 씨가 저를 기억하고 있을까요? 혹시 처음부터 저를 알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정말 우연한 만남이었을까요? 답을 알 수 없는 질문들이 머릿속을 괴롭혔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저는 참을 수 없어서 일찍 퇴근했어요. 하지만 막차가 아닌 이른 시간 전철을 탔습니다. 텅 빈 전철 안에 혼자 앉아 있으니 더욱 외로웠어요. 지난 한 달간 매일 민수 씨와 함께했던 그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저녁을 먹으면서도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계속 민수 씨 생각만 났습니다. 그의 따뜻한 미소, 저를 걱정해주던 눈빛, 목감기에 걸렸을 때 차를 가져다 준 그 작은 정성들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런 모습들이 모두 거짓이었을까 하는 의심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럴 리 없다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막차를 피하고 있었어요. 대신 일찍 퇴근해서 집 근처 공원을 산책하거나 혼자 저녁을 먹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민수 씨와 함께했던 시간만큼 의미 있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어느 날 저녁 저는 실수로 평소보다 늦게 퇴근하게 되었습니다. 막차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다른 교통편을 이용하려고 했지만 버스는 이미 끊어진 시간이었고 택시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쩔 수 없이 막차를 타야 했어요. 지하철에 올라타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민수 씨가 있을까요? 저를 보면 뭐라고 할까요? 조심스럽게 평소 앉던 칸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민수 씨가 그 자리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어딘지 쓸쓸해 보였어요. 평소보다 어깨가 축 늘어져 있었고 표정도 어두워 보였습니다.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일주일 동안 매일 이 자리에서 저를 기다렸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망설였어요. 다른 칸으로 가야 할까? 아니면 평소처럼 옆자리에 앉아야 할까 하고 말이에요. 그런데 민수 씨가 고개를 돌려 저를 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그리움과 걱정이 섞여 있었어요. 지연 씨, 민수 씨가 조심스럽게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묻어났어요. 요즘 못 뵙던데 어디 편찮으신 건 아니죠?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솔직하게 말할 수도 없었고 거짓말을 할 수도 없었어요. 그냥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바빠서요. 민수 씨는 제 표정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뭔가 달라진 것을 느끼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더 이상 묻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날 밤 지하철 안은 유독 조용했습니다. 평소라면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을 텐데 저희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만 흘렀어요. 민수 씨도 뭔가 달라진 분위기를 느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거장에 도착해서 내릴 때도 어색했어요. 평소라면 함께 걸으며 안부 인사를 나누었을 텐데 그날은 저 혼자 먼저 빠르게 걸어 나왔습니다. 뒤에서 민수 씨가 저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을까요? 과거 때문에 현재의 소중한 인연을 망치는 것이 옳을까요? 하지만 상처받은 마음을 쉽게 정리할 수는 없었어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민수 씨를 피한 지 2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막차를 타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가끔은 어쩔 수 없이 탈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민수 씨는 그 자리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녁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회사에서 긴급한 일이 생겨서 정말 늦게 퇴근하게 되었어요. 다른 교통편은 모두 끊어진 시간이었고 어쩔 수 없이 막차를 타야 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피할 수 없었어요. 지하철에 올라타니 평소보다 더 한산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평소 칸으로 향했어요. 역시 민수 씨가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어요. 그는 저를 보자마자 일어서서 제게 다가왔습니다.
민수 씨의 얼굴에는 지난 2주일간의 걱정과 그리움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어요. 그는 평소보다 야위어 보였고 눈가에는 피로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저를 기다리며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을지 짐작할 수 있었어요. 지연 씨,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민수 씨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진지했어요. 저는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결국 그 옆에 앉았죠.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막차의 규칙적인 소리만이 저희 사이에 무거운 공기를 채우고 있었어요. 민수 씨는 손을 꼭 쥐었다 폈다 하며 무언가 말하려고 애쓰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옆모습을 바라보니 평소의 여유로운 모습과는 전혀 달랐어요. 마치 중요한 결정을 앞둔 사람처럼 긴장해 보였습니다. 혹시 저를 어디서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예전에 지연 씨께 상처를 드린 일이 있는 건 아닐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민수 씨도 뭔가 눈치를 챈 것 같았어요. 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꺼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민수 씨, 혹시 3년 전 저희 회사 구조조정 때 관련된 일을 하셨나요? 민수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더니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의 반응에서 저는 제 추측이 맞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도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때 일이었군요. 지연 씨도 그때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과거의 기억들이 되살아나면서 그의 얼굴에는 깊은 후회의 빛이 스쳤어요. 저 역시 그때의 아픈 기억들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노보다는 슬픔이 더 컸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25년간 성실하게 일했던 회사에서 갑자기 퇴직 권고를 받았을 때의 충격, 앞으로의 삶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배신감까지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민수 씨는 제 말을 조용히 들어주었어요. 중간에 끼어들거나 변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묵묵히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었죠. 그의 그런 모습에서 진심 어린 미안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땐 나도 나를 몰랐어요. 지금은 다르게 살고 싶어요. 민수 씨가 마지막에 한 말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진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지난 한 달간 보여준 따뜻함이 거짓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과거의 그와 현재의 그는 분명 다른 사람이었어요. 막차가 정거장에 도착했습니다. 저희는 함께 내렸지만 말없이 걸었어요. 출구까지 가는 동안 저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느꼈습니다. 분노와 원망이 조금씩 사라지고 그 자리에 이해와 용서의 마음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출구 앞에서 민수 씨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기다리겠다고, 제가 필요한 만큼 시간을 가져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서 저는 그의 진심을 느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과거에 얽매여 현재의 소중한 인연을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용서와 이해로 새로운 시작을 할 것인가. 답은 이미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민수 씨와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의 마지막 눈빛, 진심 어린 사과의 말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분노와 원망으로 가득했던 마음 한구석에서 뭔가 다른 감정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며칠 더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막차를 피하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이유가 달랐어요. 화가 나서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민수 씨를 대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현재의 마음 사이에서 계속 갈등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며칠 후 우연히 예전 동료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함께 점심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3년 전 구조조정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때 그 동료가 말했습니다. 당시 간부들 중에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스스로 사표를 낸 사람이 있었다고 말이에요. 그분이 김민수 이사였어요. 구조조정 후에 혼자 남아서 뒷정리를 다 하고 나서 조용히 사표를 냈다더라고요. 나중에 들어보니 그 일 때문에 정말 괴로워했다고 하던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어요. 민수 씨도 그 일로 상처를 받았다는 것, 그리고 결국 자신도 회사를 떠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저 혼자만 피해자라고 생각했는데 그도 나름대로 아파했다는 것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피하지 말고 민수 씨와 제대로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과거는 과거이고 지금의 민수 씨는 그때와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었어요. 막차에 올라탔을 때 민수 씨는 역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저를 기다리는 것을 포기한 것 같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저는 천천히 그의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민수 씨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에는 놀라움과 반가움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심스러워하는 기색도 역력했어요. 저 때문에 상처받을까봐 걱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 씨, 저는 처음으로 그의 이름을 정확하게 불렀어요. 그동안은 항상 선생님이라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민수 씨의 눈이 조금 커졌어요. 지연 씨, 그도 조심스럽게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서로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뭔가 달라진 것을 느꼈어요. 과거의 무거운 짐을 조금씩 내려놓는 기분이었습니다. 저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과거 일 말이에요.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 씨는 제 말을 기다렸어요. 그때는 정말 힘들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민수 씨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민수 씨의 표정이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워했어요. 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지난 며칠간 생각했던 것들, 그리고 예전 동료에게 들은 이야기까지 모두 털어놓았어요.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지금은 다르잖아요. 민수 씨가 지난 한 달간 보여준 모습들이 진심이었다는 걸 알아요. 그때 민수 씨가 말했습니다. 지연 씨, 정말 고마워요. 이렇게 말해주셔서 앞으로는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새롭게 시작해봐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오랜만에 마음이 편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민수 씨도 환하게 웃었어요. 그의 얼굴에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안도감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더 이상 어색함이나 부담감 없이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딛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민수 씨는 제게 근처 카페에서 다시 만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번에는 비가 와서가 아니라 정말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였어요. 저도 기꺼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과거를 뛰어넘어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고 싶었거든요. 카페에서 우리는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앞으로의 꿈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어요.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겠다는 것을 말이에요. 민수 씨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희는 이제 막차에서만 만나는 관계가 아니었어요. 주말에는 함께 공원을 산책하기도 하고 도서관에서 책을 읽기도 했습니다. 민수 씨가 자원봉사하는 도서관에 저도 함께 가서 도움을 주기 시작했어요.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저는 민수 씨의 진짜 모습을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정말 따뜻하고 배려심 깊은 사람이었어요. 과거의 일로 자신을 괴롭히며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진심으로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평소처럼 막차에서 만난 저희는 특별한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민수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지연 씨, 저희가 처음 만난 지 벌써 3달이 지났네요. 그러게요. 정말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저도 감회가 깊었습니다. 처음 막차에서 만났을 때는 이렇게 가까워질 거라고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때는 그저 외로운 밤을 함께 보내는 인연 정도로만 생각했었는데 말이에요. 민수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지연 씨, 혹시 새벽 첫차를 타보신 적 있으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막차는 매일 타지만 첫차는 타본 적이 없었거든요. 첫차는 막차와 완전히 다른 느낌이에요.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의 에너지가 느껴지죠.
민수 씨의 말을 들으며 저는 궁금해졌어요. 첫 차는 어떤 느낌일까 하고 말이에요. 그런데 민수 씨가 더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지연 씨와 함께 첫 차를 타보고 싶어요. 새로운 시작이라는 의미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어요. 막차는 하루의 끝을 의미했다면 첫 차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민수 씨가 저에게 새로운 시작을 제안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좋아요. 언제 해볼까요? 저는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어요. 민수 씨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아침, 저희는 새벽 5시에 만나기로 약속했어요. 평소보다 훨씬 이른 시간이었지만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설레었어요. 새로운 경험을 민수 씨와 함께 한다는 것이 너무 기대되었거든요. 약속한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서 준비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에 생기가 돌고 있었어요. 언제부턴가 저는 예전의 활기를 되찾고 있었습니다. 민수 씨와의 만남이 저에게 새로운 활력을 주고 있었어요. 지하철역에 도착하니 민수 씨가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새벽 공기 속에서 만난 그의 모습이 새로워 보였어요. 평소 막차에서 만날 때의 피곤한 모습이 아니라 상쾌하고 활기찬 모습이었습니다. 첫 차에 올라타니 정말 다른 세상이었어요. 사람들의 표정이 밝았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 에너지가 느껴졌습니다. 막차의 고단하고 무거운 분위기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어떠세요? 첫 차 기분이? 민수 씨가 물었습니다. 정말 새로운 느낌이에요. 왜 진작 타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창밖으로는 새벽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도시가 깨어나는 모습이 아름다웠어요. 막차에서 바라보던 어둠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민수 씨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지연 씨, 우리 이제 막차가 아니라 첫 차로 만나요. 황혼이 아니라 이제 막 새벽이니까요. 그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저희의 만남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 과거의 상처를 딛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날 이후로 저희는 주말마다 첫 차를 타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하루를 함께 시작하는 의미로 말이에요. 막차에서 시작된 인연이 이제는 첫 차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몇 달 후 민수 씨는 저에게 정식으로 교제를 신청했어요. 저는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이혼 후 혼자 살면서 다시는 누군가와 가까워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민수 씨를 만나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지금 저희는 함께 새로운 꿈을 꾸고 있습니다.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는 것이 저희의 꿈이에요. 그곳에서 책도 읽고 사람들과 따뜻한 이야기도 나누며 살고 싶습니다. 막차에서 만난 인연이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으로 발전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인생의 황혼기라고 생각했던 시기에 새로운 새벽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사랑은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과거의 상처도 진정한 용서와 이해로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지금 저희는 매일 아침 첫 차를 타며 새로운 하루를 함께 시작합니다. 막차 속 외로움은 이제 추억이 되었고 첫 차 속 희망이 저희의 현실이 되었어요. 황혼이 아니라 이제 막 새벽입니다. 황혼 사랑방은 앞으로도 우리 이웃들의 따뜻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서로의 마음을 나누며 위로가 되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더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힘이 된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내일도 따뜻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